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조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시의원 후보자, 그리고 선거운동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승리를 향해서 진군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곳은 조천역입니다. 조천역이 어떤 곳입니까? 행정수도를 반대하고 발목을 잡았던 국민의힘 세력에 맞서서 당시 현기 국민과 500만 충청도민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투정했던 현장입니다. 머리를 깎기도 했고 탄식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이곳 조천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필승출정식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종시가 백제의 위기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승리 역사를 써나가고 있듯이 6.1 지방선거에서 노무현 도시, 민주당 도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자치분권의 선도도시 세종시를 반드시 사수하고 승리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세종시 정상 추진에 대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2004년 10월 21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바로 실행정수로 위헌 결정이 났던 날입니다. 이날 그 결정에 대해서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던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 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실행정수도에서 반토막 나서 겨우 살려낸 행정중심 복합도시마저도 축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와 충남도를 중심으로 세종시의 지위를 정부 직할의 특별시가 아니라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격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바로 이번에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로 나온 최민호 씨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충청남도 산하 기초단체로 격화시키는 것을 구실로 해서 시 출범 근거인 세종시 설치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세종시를 백지화하지 한 음모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을 대통령이 부정하는 단군 이래 초유 사기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세종시민과 충청도민들은 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세종시 수정안 파동에 대해 국민의 힘으로부터 단 한 번도 사과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사기를 쳤으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이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당의 이름으로 단 한 번이라도 머리띠를 맨 적이 있습니까? 세종시를 논할 자격이 과연 그들에게 있을까요? 행정수도를 말할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뭐했냐 힐난을 합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세종시를 부정하고 백지화하려고 한 세력, 국민의힘은 최소한 세종 시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종 시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참으로 뜻깊은 해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행정 수도를 공약하신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세종시는 2007년 7월에 착공한 이래 어느덧 38만의 중견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정부기관 47개, 국정연구기관 16개가 이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과 두뇌가 우리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드디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현실화됐고, 이번 주에는 아까 강준현 의원님 계셨는데 강준현 의원님께서 수고하셔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근거를 하면 행복도시법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이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가시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처음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얘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세력들은 고웃음 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제 바야흐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번의 임기를 마친 제가 왜 세종시장에 다시 도전하는지 묻습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저야말로 세종시 완성의 적임자이고 세종시 최고 전문가라고 자신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바로 세종시를 설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으로 태어난 도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를 꿈꾸셨고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건설청장으로 이 도시의 밑그림과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그 설계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모습을 하나씩 조각해 왔습니다. 2007년에 시작한 세종시를 짓는 작업은 2016년 2단계를 넘어 지난해부터 마지막 3단계인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종시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그 뼈대를 기초부터 만들어왔던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단계인 세종시의 완성까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도시의 밑그림을 그렸던 설계자 저 이춘희가 건축 후 마무리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짓다 말고 석가리와 배들불을 올리기 전에 목수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목수는 그 건물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새로운 설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다시 세종시 앞날은 소용돌이 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세종시에 대한 제 필생의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커다란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에 모든 것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다 모여 있어서 서울에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도권에 모두 집중해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수도권은 비대해져서 제 역할을 못하고 지방은 지나치게 몸이 줄어들어서 과소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저질환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담고 태어난 도시입니다. 세종시의 진정한 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균형발전을 같이 지역 안배와 같이 공정의 가치를 지닌 인물과 그 정당이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2012년 세종시장 후보로 나섰던 제가 대통령 제2지무실과 세종시의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담대한 제안을 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년 만에 국회 의사당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6년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 그리고 2020년에는 홍성국 국회의원께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강준현 의원께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정액과 법안의 통과를 주도해 주셨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새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가야 할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계획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홍성국 의원님, 강준현 의원님께서 함께 노력하고 여기 계신 시의원 후보님들께서 시의원이 되셔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아까 서금택 의장님께서 참으로 감명 깊은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청춘조천 프로젝트는 제 분신과도 같은 사업입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주변 지역 공동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세종시 안에서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조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였습니다. 박탈감을 얘기하였습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2014년부터 도시재생으로 조천을 되살리기 위해서 청춘조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사업이 2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천 시민들께서 많은 제안들을 하셔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내셔서 이제 77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55개 사업은 이미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70개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동서 연결도로가 개통이 됐고 조천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정원은 이미 세종시민들의 명소가 됐습니다. 청춘조천 프로젝트 역시 잘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올해 청춘조천 프로젝트 시즌3를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온 청춘조천 사업은 이 조천의 성장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북구청을 설치해서 조천과 북부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천은 언젠가 10만 도시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조천 서부지역에 인구 2만 호의 주택을 개발해서 조천의 10만 시대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구호를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시민행복 최고도시로 정했습니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는 이제 그 방향이 거의 완성되고 골격을 갖췄습니다. 이제는 행정수도 세종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삶과 행복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이 가장 행복해야 하는 1등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이번 선거 구호를 대한민국 행복 1번지로 정했던 것입니다. 행정수도 바탕 위에서 경제와 문화, 복지와 청년, 여성,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통과 주거, 청년 문화, 복지 등의 과제들을 다채로운 모습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시민 모두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보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 그 세종시를 저 이춘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춘희! 이번 선거는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대선의 석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든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이지만 저부터 변화하겠습니다.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10년 전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번 선거에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더욱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 수도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한 팀이 되어서 싸워나갈 저 이춘희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저 이춘희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저 이춘희의 분신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전선으로 달려갑시다. 반드시 기필코 승리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꿈, 이해찬 국무총리의 꿈, 저 이춘희의 꿈, 그리고 세종시민 모두 꿈이 실현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춘희!